예, 총장님. 네. 법무부에 대한 올해 현안 질의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각급 검찰청 그리고 오늘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질문이 특활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특활비가 많이 삭감됐고 또 그 사용도 절차도 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또 특활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활비에 대해서 천착해서 그 사용, 정당한 사용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도에 조금만 어긋나도 지금 질책의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됐던 것은 사적 사용은 아니고 과연 이것이 특활비의 목적에 맞는지, 물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이게 특활비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특활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될 때마다 그것이 공적으로 사용됐지만 특활비의 목적에 맞느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계속하면서 특활비의 문제가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오늘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하면서 검찰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적어도 60회에서 100회 이상 사적 사용이 문제된다고 했던 이 그러면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국민들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를 매우 사적인 용도로 100회 가까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삼을 거라면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면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잃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문제를 따질 문제입니까? 또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라든지 아니면 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횟수나 그다음에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굳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위례 이런 사건까지 가지 않더라도 위증교사,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증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위증교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국회의원 이재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대표 이재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묻혀서 그렇지 이 위증교사 사건 하나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무게의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총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문제가 됐던 그 수사를 지금 정치 수사다, 탈탈 털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증교사 범죄 하나만으로도요.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치인의 생명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죄 판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 혐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은 성실하게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점 유념해서 수사해 주시고 공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른 의원님들께서 대선 공작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선 공작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이 좋지 않아서 제 기억 속에 있는 큰 사건들, 조작에 관한 큰 사건들만 모아봤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2년도에요.
대선 결과를 바꾸려는 병풍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광우병 괴담, 2010년에 천안함 괴담, 2016년에 사드 괴담, 2017년에 드루킹 조작, 2017년에 통계 조작, 2018년에 4대강 조작, 2019년에 강제 북송 조작, 2020년에 월북 조작, 2020년에 TV조선 점수 조작, 그리고 2022년에 대선 공작까지. 그 하나하나가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들 만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나는 말이 있는데 안 되면 조작하라. 저는 이 한마디로 대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한다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국가 정책의 실패나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맞지 않으면 사실을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고 내용을 조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국가가 존립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대선 공작 매우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그 과정에 법무부와 검찰이 묵인하고 방조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서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님.